이분들이 아무리 non-profit을 하더라도 그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청자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이게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이 머록 패밀리의 경영권 다툼 과정을 연상시켜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타겟티드 오디언스한테 어필하는구나라는 그 메소돌로지 측면에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Go, go. 다음 이어서 저는 미디어의 좌성향 이슈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미디어들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성향들을 나열한 그래프인데요. 제가 보라색 박스로 친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한국에서 기사를 접할 때 많은 기사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미디어에서 번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레퍼런스를 해서 작성되는 기사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많은 목소리를 내는 미디어들이 약간 좌성향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되게 많은 정보가 범람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미디어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우리가 최소한 알고 그 정보를 접하는 것이 전체 균형적인 관점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예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목소리를 내고 사람들이 많이 팔로우하는 미디어가 약간의 좌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상대적으로 중도에 있었던 미디어, 그리고 오른쪽에 있다고 유명한 미디어에서 또 이런 약간의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NPR이라는 매체는 처음에 non-profit으로 중도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미디어인데, 언젠가부터 그 NPR 리더들도 지금 저희가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얘기하는 그 흐름을 따르기 위해 인종이나 다양성을 더 중요한 가치로 두고 편집을 결정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있게 되었고, 그것에 반대하는 목소리와 그것을 지지하는 목소리 간에 내부에서의 갈등이 있다고 최근에 4월 즈음에 뉴욕타임즈에서 보도가 있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많은 미국 사람들이 NPR은 상대적으로 뉴트럴한 미디어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거는 레코멘드가 많은 상위에 있는 커멘트였는데 이거를 제가 한국말로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에 예전에는 그래도 자유주의적인 기울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야기의 양쪽을 뭐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보였는데, 최근에는 매우 피상적이 되고 시청자를 많이 끌어모으기 위한 타겟에서 뭔가 컨텐츠를 조율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느껴졌던 미디어도 약간의 성향을 갖게 되는 그런 트렌드가 최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누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다른 의견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버럴한 경향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점점 이게 사회가 변해감에 따라, 왜냐면 미디어도 이분들이 아무리 non-profit을 하더라도 뭔가 그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청자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기사의 선정이나 큐레이션에 반영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사회의 흐름적으로 되는데, 이런 흐름을 통해서도 지금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것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전히 매주 약 4,200만 명의 청취자를 확보한 매우 메이저 층에 해당하는 미디어이고요. 요즘에 많이 감소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주 4,200만 명의 많은 청취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디즈니에서도 이슈가 됐듯이 너무 political correctness나 너무 DEI를 고려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너무 간 거 아니냐라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는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폭스뉴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이건 최근 기사입니다. 이것도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머록 제국이 영국, 오스트리아, 미국에 되게 많은 미디어들을 소유한 미디어 재벌 그룹인데요. 여기 보시면 호주에서 시작을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이나 뉴욕 포스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호주와 영국의 메이저 미디어를 다 가지고 있는 큰 회사인데, 여기에서 지금 승계 이슈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드라마 보셨어요?
HBO에서 방영한? 아니요. 저도 이거 안 봐서 이 자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나무 위키 설명에 따르면 왕자의 게임 이후 HBO의 간판 작품이라고 하고 제목 그대로 상속에 대한 여러 드라마 스토리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이 머록 패밀리의 경영권 다툼 과정을 연상시켜서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재밌는 거는 지금 이 결국에 석세서가 된 이분, 레클런이라는 분이 지금 보시면 이 드라마가 2018년부터 23년까지 HBO에서 방영을 했는데 석세션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죠. 이 본인이 자신의 바이오그래피를 2022년에 석세서란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셨어요. 역시 비즈니스맨이시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아직 2023년에 드라마가 끝났음에도 2024년 현재 드라마 이후에도 실제 승계 문제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 원래 이 할아버지가 그 나이가 많은 네 자녀에게 이분한 동등한 상속권, 그러니까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했었었는데요. 신탁을 통해서 모독 씨가 사망하면 현재 가족의 지배권을 가장 나이 많은 네 자녀에게 이분하게 나눠주는 걸로 12년 전에 설정을 했었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정치적으로 리버럴한 특히 제임스 같은 분은 리버럴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폭스뉴스의 보수적인 미디어로서의 위치나 그런 의견을 계속 고수하려면 레클란 이 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줘야겠다. 그래서 신탁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으로 지금 법원과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할아버지 아직 살아계시고요. 보수 언론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아들에게 권한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또한 보수의 대명사로 알려진 폭스뉴스에서도 약간의 이렇게 리버럴한 움직임이 들어가려는 것이 보여서 이런 상속 문제까지 연결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 이런 미디어나 상속 다툼 드라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실제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니 이 드라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아직 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상도 많이 받고 네, 많이 인기가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우리가 메이저 미디어에서 접하는 내용은 약간의 좌편향이 되어 있고 저는 그래서 모든 뉴스 플로우를 읽을 때 앞에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카문나랑 팀 월스에 대한 그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것 같은 뉴스 플로우가 최근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역시 지금 이러한 약간의 좌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관점을 가지고 뉴스를 읽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언론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비판과 사회 문제에 대한 지적일 텐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본성은 사회 변혁이나 개혁을 이야기하는 좌파 쪽에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기본 석성이 아까 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뭔가 비판을 해야 되고 새로운 시각을 줘야 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비슷한 얘기 제가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좌편향이 되는 게 당연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근데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받아들일 때에는 그들의 퍼스펙티브가 거기에 위치해 있다라는 건 최소한 인지는 해야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좀 균형 있게 이 편향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미국의 언론들이 사실은 약간 좌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미국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게 어느 보수적인 매체라도 안에 흑인들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고, 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아예 안 쓸 수 없고, 진보적인 주 출신의 진보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럼 이런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그 좌경화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진보적인 색채로 변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구조일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절대적인 기준에서 좌우를 나누는 게 아니고, 이게 지역마다 좌우의 기준이 다르고, 세대마다 좌우의 기준이 다르고, 또 그걸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미국 전반적으로 또 좌우의 기준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경향성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네, 전반적으로 진보화가 되고 있다. 그 네, 이유는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소수인종 혹은 LGBTQ 등등의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여요. 훨씬 더 네, 목소리를 많이 내요, 실제로도. 그러면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구조다 이거죠. 네. 저는 그 요즘 미국 젊은 세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이슈에 대한 의견 역시 기존과 많이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역시 뭔가 기존에 미국 사람이면 당연히 친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것에 왜 그게 정말 근본 가치야? 라는 물음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바뀌 그와 동시에 정보가 많이 유통이 되면서 예전보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1990년대 초에 뭐 아니면 맨 처음에 1960년대, 70년대 중동 전쟁 할 때랑 다르게 팔레스타인을 일방적으로 무력으로 몰아붙일 힘이 되잖아요. 음, 이스라엘이. 그래서 음, 그 자기네들의 힘을 남용한다 혹은 음, 오용한다 라는 인식을 줄 만한 비디오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급격하게 전파가 됐고 그래서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은 이 미디어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언론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거는 결국엔 소셜미디어가 아닐까 네, 맞습니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요즘은 그래서 저는 트위터 팔로우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그냥 이거는 큰 조직의 한계인 거죠. 어떤 뉴스가 발생했을 때 그냥 이거는 어떤 특정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의 메인 광고주에게 해가 되진 않을까? 아니면 이런 보도가 뭐 우리의 전체적인 기조에 맞는가? 이런 사전 검열을 여러 번 거쳐야 되는 조직 안에서 뭔가 관리되고 만들어지는 콘텐츠가 가질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서 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근데 또 반대로 되게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논평처럼 자기 이름을 걸고 자료를 수집하고 인덱스 있게 어떤 분석을 하는 정도의 글은 이 네임 밸류 밑에서 그 네임을 그 이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되는 콘텐츠는 저는 또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전 추가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 관한 뉴스는 영국에서 만들어지는 이코노미스트나 파이낸셜 타임즈가 잘 다루지 않나라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미국 네. 뉴스를 제대로 보려면은, 객관적으로 보려면은, 영국 잡지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뭔가 디테일이나 약간 확실히 헤드라인들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생산되는 노이즈를 따르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지금 이런 입장에서 이런 거를 지금 생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전략 관점에서 오히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지금 이 미디어가 어떤 방식으로 타겟티드 오디언스한테 어필하는구나라는 그 메소돌로지 측면에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어떠한 것을 진짜로 전달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거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전달하는 거에서 소스를 받으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나중에 이 얘기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의 밀월 관계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저 궁금해요. 예를 들면은 그 방금 얘기했듯이 미국과 영국의 관계, 음,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 미국과 일본의 관계, 미국과 음, 한국의 관계, 나머지 나라들과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공식적으로 뭐 동맹이고 어떤 뭐 동반자 관계고 등등의 여러 수사가 있지만 이제 결국에 워싱턴 DC에서 보면은 미국에 조금 더 인플루언스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고 음, 하려는 나라들이 있고 못하는 나라들이 있고 등등이 보이거든. 진짜 중요한. 저는 그래서 이번에 옌 캐리 관련해서도 우리 왜 엔화 다룰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는 미국과 엔이 다 되게 동조돼 있는 것 같아서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진짜 요즘 세대는 뭐 내가 투자자이건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지금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그게 더 촘촘해지고 있어서 그런 걸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너무 기대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네, 오늘도 저희 메인스트림 팟캐스트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기술 관련한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고맙습니다. 빠이.